어, 자, 이제 조직 내의 의사소통. 조직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조직이 왜 필요한 거고, 또 우리는 왜 조직 내에 속하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조직 내에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간의 어떤 의견 조정이라든지 갈등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조직 구성원들 간에 서로 정보 교환을 하게 되죠. 또 그걸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또 그들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의 그 흐름을 통해서 조직 내에 안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조절하고, 또 조직이 안고 있는 공동의 목표를 서로 협동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내의 구성원들 간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바로 조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데는 반드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의 어떤 사상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그건 기본적으로 우리 인격에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을 빨리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반드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 조직 내에 공동 목적을 위한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아까 조직이 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조직은 공동의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구성원들도 그들의 그 목표를 가지고 서로 모인 집단이에요. 공동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 내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협동해야 돼요. 협조해야 돼요. 혼자는 달성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시스템, 체제, 구조, 이런 특성을 중요시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 조직의 그 생리나 조직의 어떤 체제나 조직의 그 성질이나 특성들을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조하고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서 조직 내에는 모든 그 규정이나 룰이 있어요. 그것들을 지켜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나는 안 지켜도 돼, 나는 필요 없어 하면은 그 조직을 떠나야 됩니다. 조직에 머무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 간의 정보나 또는 메시지가 조직 구조의 상하 좌우로 유통이 잘 돼야 돼요. 잘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나 메시지 같은 것들이 상하 간에 잘 소통이 돼야 되고, 또 수평적으로 좌우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사례를 한 두 가지 보면, 일광이는 정업 후가 아니고 졸업 후입니다. 졸업 후에 어떤 물류회사에 취업을 해서 근무하는데, 그 회사에서 업무를 이메일이나 또는 인터넷, 전화 같은 이런 비대면적인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대면적인 업무이지만 뭐 이메일이나 인터넷이나 전화나 이런 것들도 일종의 그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대면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비대면적인 이러한 조직 커뮤니케이션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두 번째, 가람이의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과 부서별 회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회사의 일체감을 형성하거나 회사에 대한 만족감을 위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회식을 하면 물론 많은 돈도 필요합니다. 회식비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나 또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나 일체감이나 또는 불만이 해소되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조직 커뮤니케이션 기능에서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입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적인 관점에서 기능을 살펴보면 명령 전달 기능이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라서 상하 간에 서로 명령을 하는 기능이 있죠. 물론 이제 명령은 위에 사람이 하지만 밑에 사람도 그 명령에 협조하고 따르는 그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인간관계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조직 업무도 중요한데요. 모든 게 이제 업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조직에 또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소통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항상 uncertainty, 불확실성.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 하는 것이죠. 이런 불안을 해소하는 기능이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 운영 관점에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은 첫 번째, 생산 기능이 있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생산물이 있을 거예요. 꼭 어떤 상품, 제품뿐만 아니고 서비스 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업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는데, 그것들을 돕기 위한 기능으로서 판매하고 또는 품질력, 예산 협조하고 조직원의 또 업무 관리, 이런 것들이
생산 기능적인 측면에서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유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구성원들 간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커뮤니케이션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혁 기능이 있습니다. 조직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외부 환경이 굉장히 빠른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빠르고 급속하고 폭넓은 그런 변화들이 외부 환경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외부 환경에 맞춰서 발전적인 적용이나 혁신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이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입사를 할 때나 또 이제 회사 취업을 할 때 면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면접을 나도 직접 담당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의 면접을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이 이번에 이제 물론 당장 취업이 닥쳐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호감 가는 면접 답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앞으로 저는 어떤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호감을 준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앞으로 무한히 발전하고 성장할 인재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가지 알바를 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자원봉사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 극복, 자기한테 닥쳐온 위기를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한 것을 높이 또 평가를 하는 경우죠. 세 번째는 저는 이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 영어를 어떻게 했습니다. 또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호감을 주는 그런 답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면접자에게 세심하게 체크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목소리나 말투. 여러분, 가능하면 목소리는 조금 적극적이고 좀 맑고 약간 톤이 높은 것도 좋습니다. 또 말투가 굉장히 좀 부드럽고 상냥하고 또 적극적인, 정확한 표준말, 고운말, 바른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습관, 또 집에서 하는 태도,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대화,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조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외모 이런 것도 보는 거죠. 아, 이 사람의 분위기가 아주 단정하다. 외모도 깔끔하다. 뭐 이게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신체적인 어떤 뭐 키가 크고 작고 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전체적인 그 풍기는 분위기나 외모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면접 시간을 잘 준수하느냐. 그러니까 답변도 주어진 시간 내에 잘 정리해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옷차림이나 몸가짐, 단정한 옷, 대부분의 이제 정장 같은 것들을 단정하게 입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태도. 그 다음에 인사 또는 시선 처리. 반드시 들어가고 나갈 때는 반드시 인사는 굉장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인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아무나 만나면 뭐 hello, hi 이렇게 그냥 인사를 잘합니다. 그다음 시선 처리. 시선은 그 면접관의 주로 이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은 항상 한 15도 각도 높이 올려서 면접자의 눈을 마주치는 아이 컨택 이런 시선이 중요해요. 막 두리번 하거나 먼 산을 쳐다보고 있거나 뭐 땅을 보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자, 면접자들의 비선호감의 답변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특별한 지원하는 동기가 없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되죠. 무관심이요. 방금 전에 대답했는데 또 말씀드려야 할까요? 또 뭐 비슷한 걸 물어봤는데 금방 대답했는데 또 다시 얘기해야 됩니까? 오히려 아나무인형.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그걸 밝히는 건 좋지 않아요. 무대포형이라고 하는데 잘 생각나지 않고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답변하는 게 그래서 좋습니다. 뭐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런 그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그 말투는 가능하면 삼가하는 게 좋고요. 그렇게 뭐 뛰어나게 잘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거. 물론 내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그런 부분은 잘 부족하고 잘 못하지만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기 자랑 그런 형태. 이게 비호감을 주는 거죠. 나는 뭐 이렇다. 나는 잘났다. 나는 나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그 자신감, 자랑 이런 것들을 좋은 그런 그 호감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직장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 평소에도 좀 관심을 갖고 좀 꾸준히 습관적으로 노력하는 거
이게 다음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